네, 뉴스 정면수부 4부입니다. 스포츠를 주제로 한 주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스포츠부 기자 그리고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두 분의 이제 이데일리 스포츠 기자는 전문 기자니까 뭐 이제 알겠는데 페노 씨는 새벽의 축구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뭐 대본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새벽의 축구 전문가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네.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쓰는 닉네임이 페노라는 페노.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러 뭐 방송에 나갈 때도 페노라고 이제 보통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냥 단순히 그 이름만 봤을 때는 혹시 네. 외국인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 요즘 우리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스크를 써서 정확하게 얼굴을 몰라서 예, 외국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그 닉네임으로 페노고 이름은 안민호 씨. 네. 예. 자, 이제 페노 씨가 이제 계속 이성무 기자와 함께 주말에 이제 스포츠 뉴스를 정리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성무 기자는 업무적으로 모든 스포츠를 다루실 텐데요. 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은 어떤 경기입니까? 네, 저는 이제 생계형 기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끝내주는 경기가 좋습니다.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경기가 좋고요. 그래서 야구처럼 좀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경기는 조금 찜찜하게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고요. 뭐 농구나 축구처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경기 이런 게 좋고 최근에는 이제 UFC 같은 경기 1라운드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10초만 해도 끝낼 수 있는 이런 경기들 좀 좋아합니다. 뭐 특별히 그 스포츠에 선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끝내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즐겨보는 뭐 스포츠 또 즐겨하는 스포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즐겨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즐겨보는 스포츠 일단은 평소에는 야구를 많이 취재를 하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도 취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당구라든지 종합격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을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다 취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냥 여기저기 다 훑고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얘기를 해보죠. 자, 어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이란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죠? 네,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와 김영건 선수의 득점으로 우리가 이란을 2대0으로 이기고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 그 만원 관중이 찼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콜롬비아전. 그 이후로 한 3년 만에 이 관중을 100% 받으면서 만원 관중이 된 그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서 이 팬들도 기분 좋고 선수들도 기분 정말 좋게 우리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란전 승리가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란이 그렇게 우리 팀이 상대하기 쉽지 않았던 팀이었던 모양이죠. 일단 객관적으로 이제 전력을 봤을 때 이제 외신에서도 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이란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전력이 조금 더 약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최근에 7경기 동안 우리가 3무 4패였습니다. 그 피파 랭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란보다 아래예요? 네, 이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1년 동안 계속해서 이란을 못 이기니까 선수들 이제 좀 들어보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수들 내부에서 이번 한 번만큼은 우리가 꼭 한번 이겨보자. 제발 한번 이겨보자. 이런 이제 마음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경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이제 다행히 11년의 그 징크스가 깨지게 된 거죠. 네. 이성무 기자는 이제 어제 경기를 이제 취재 차원에서 봤을 텐데. 네,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요.
이란 선수들이 이게 아시아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페르시아 민족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민족이 전통적으로 서양과 계속 싸웠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이 피지컬적인 면에서 월등히 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그런 팀이고 선수들인데 이란 선수들과 만나면은 이제 몸끼리 부딪히면은 넘어지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란이 과대포장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란이 홈에서 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테헤란의 이 아자디 스타디움이 해발 1273m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원정팀이 가면은 아무리 뭐 메시나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가도 휘청휘청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훨씬 어떤 홈 어드밴티지를 많이 얻으면서 또 강한 이미지가 많이 생긴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그 고원이에요? 그 저 테헤란이? 네. 그 굉장히 고원에 있고 또 그 중동 특유, 이란 특유의 또 응원 문화가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왜요? 네. 뭐 중동 쪽에서는 그 응원 문화가 특별히 뭐 그렇게 요란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굉장히 이란이 축구에 대해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굉장히 또 특히 남자들밖에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험악하고 그 중동 특유 그 코란을 그 읊는 듯한 그런 뭐 이상한 또 음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승리로 최종 예선 A조 1위로 이제 올라섰는데요. 벤투 감독의 전술이 우리 축구와 잘 맞는 결과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벤투 감독이 이제 불과 한 3개월, 한 4개월 전만 해도 많은 축구 팬분들 그리고 축구 기자 혹은 뭐 칼럼니스트 분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 고집이 너무 세다. 네. 그래서 이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패스를 막 주고받으면서 볼을 소유하려는 이런 이제 축구거든요. 네. 근데 이 벤투 감독이 자신의 전술과 맞지 않는 선수는 정말 안 뽑아요. 눈길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민규 이 K리그 득점왕을 한 선수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왜 안 뽑느냐 저렇게 잘하는 선수들을 이랬는데 벤투 감독이 내가 결과로 책임지겠다. 네. 내 전술에는 안 맞는 선수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는 그 선수들이 스타일상 정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내가 결과로 보여줄 테니 내 스타일을 한번 믿어봐라 네. 하고 계속 끌고 왔는데 이때 고집이 있는 감독들에게 좋은 점이 뭐냐면 조직력이 완성이 됐을 때 그 감독이 구상한 축구가 굉장히 수준 높게 발휘가 되거든요. 이제 벤투 감독의 좀 뚝심이 비판을 이제 받는 그 기간을 거쳐서 좀 완성이 된 거죠. 그 축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말 좋은 경기력도 보여주고 우리가 11년 만에 이란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정말 칭찬을 또 받고 있는 거죠. 네. 벤투 감독의 뚝심이 통한 경기였다. 그렇죠.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어제 경기 MVP를 꼽아 주신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성무 기자. 아, 네. 뭐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이제 굉장히 멋진 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앙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2대0으로 이겼고 볼 점유율도 훨씬 앞섰고 스코어도 이겼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좀 위험한 순간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마다 이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아주 요긴하게 이 탁탁 맥을 끊어주더라고요. 상대 네, 공격을.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점을 내주지 않고 2대0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김민재 선수의 어떤 비중, 중요성이 정말 크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편호 씨는? 보통 이제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선수를 좀 꼽아본다면 어제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할 때 포인트 중 하나가 뭐였냐 하면 황인범 선수가 어제 경기에 없었어요. 그 네. 황인범 선수가 이 벤투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김영건과 김민재 이 중앙 수비 라인은 거의 안 바뀌거든요. 이 두 선수 다음으로 가장 출장 시간이 많은 선수예요. 그만큼 팀의 핵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졌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수의 대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벤투 감독이 이재성과 권창훈 이 두 선수에게 이 황인범 선수의 역할 내려와서 볼을 잡아주고 이제 네. 유연하게 이제 개인기로 풀어나가는 이런 역할을 맡겼는데 그 두 선수가 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황인범 선수 없이도 우리가 이란을 잡을 수 있구나. 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벤투 감독도 정말 이 이재성과 권창훈의 활약에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해외 축구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강국이죠. 이탈리아가 이번에 또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됐네요. 이게 이 이탈리아가 지난 여름에 이 유로 대회에서 이 유럽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각 대륙별로 대회가 있잖아요. 뭐 아시안컵도 있고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도 있고 한데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은 대회다라고 평가받는 게 유로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한 팀인데 이번 월드컵 이제 예선을 치르면서 탈락을 어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탈락을 하게끔 한 그 상대 팀이 이 이탈리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북마케도니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이 축구 팬들 또 국민들이 워낙 이제 국민 스포츠다 보니까 와 이거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정말 충격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 최근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팀이었는데 떨어졌다니까 참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 만치니 감독인데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만치니 감독인데 이 감독도 이 벤투 감독처럼 한 고집을 하는 감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집을 좀 가진 감독들의 장점이 이 벤투 감독에서 뭐 전술의 완성도가 좀 발휘됐다면 단점이 뭐냐면 이 자신의 전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못 고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도 이 이탈리아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좀 공격력이 약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전방에 있는 3명의 공격수가 최근 한 5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빈곤한 득점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팀이 혹시나 약팀을 만났을 때 수비적으로 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때마침 북마케도니아라는 팀을 만났고 그 팀은 워낙 약팀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이 만치니 감독이 전술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 득점도 못하고 결국 이 추가 시간 후반전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리 경기력이 우수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비 위주의 팀을 만나면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 축구가 이제 흐름이 오면서 워낙 이 수비 조직력에 대한 이 전술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도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상대 팀이 여러 명이 다 수비를 들어가면 우리도 정말 뚫기가 힘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손흥민도 있고 황희찬도 있고 황의조도 있는데 왜 득점을 못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최근에 이 축구의 흐름이 전술적으로 너무나 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프로 레벨에서는 그냥 정말 수비만 하는 팀에게는 좀 득점을 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수비 전술이 그만큼 아주 치밀하고 탄탄하다는 그렇죠. 얘기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엔 야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신임 KBO 총재 허구연 야구 해설가가 만장일치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 알았는데요. 자, 사상 첫 야구인 출신 KBO 수장이죠. 네, 야구계에서는 저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사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해서 올해가 40년째거든요. 그동안에 야구인 출신이 KBO 총재를 맡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총재를 했느냐? 정치인들이 이 KBO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거의 도맡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이제 40년 만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죠. 뭐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은 신임 총재는 아마 모르실 분은 없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야구 해설가고 프로에서 뛴 적은 없지만은 이 프로야구 출범 이전에 1970년대 실업팀에서 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제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1976년에 일본하고 이제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실업야구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이때 일본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의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정강이뼈가 부러지면은 그냥 은퇴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일찍 선수 생활을 마감하긴 했는데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이제 해설위원으로 등극을 했고 워낙 또 지식이 해박하고 말씀을 잘하시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아주 멋진 해설위원으로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그렇군요. 뭐 지금 이 기자가 천지개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KBO에 그 야구인 출신이 한 번도
총재의 그 직을 수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 뭐 많은 스포츠 기구의 장이 그 선수 출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꼭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그 협회의 장을 맡을 이유는 없는 거고 KBO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1982년 초대 총재가 서종철 총재인데 이분이 예전에 군 장성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네. 핵심 인사였고 그렇게 1998년 11월 정대철 총재가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거의 뭐 16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정치인 총재가 어떤 권력에서 낙하산 형태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상우 총재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 또 신상우 총재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용호 지금 세상을 떠난 박용호 두산그룹 회장이 KBO 총재를 맡으면서 기업인들이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 KBO 총재가 사실은 뭐 굉장히 겉으로는 뭐 권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좀 어려워요.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요즘에는. 앞서 정운찬 총재라든지 뭐 정지택 총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야구를 사랑하는 기업인 출신 또는 뭐 교수 출신 굉장히 정치인 출신이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하겠다고 이제 고사를 물러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 뭐 대중적으로 신망도 있고 좀 인기도 있고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구현 야구 해설위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냥 단순히 대접받는 자리는 아닌 것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사회라는 조직 자체가 결국에는 총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 구단의 대표들이거든요. 구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가 열리면은 KBO 총재는 한 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단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뭔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고 하면은 KBO 총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KBO 총재는 야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온갖 이제 어떤 비난을 듣는 것은 KBO 총재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식물 총재, 허수아비 총재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허구현 신임 총재가 이끌어갈 프로야구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구조 자체가 총재가 뭔가를 이끌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구단 입김이 워낙 세거든요. 또 구단 간의 이해관계도 다르고요.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요.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것은 이 허구현 이 신임 총재가 굉장히 야구에 대한 애정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무형 총재가 돼서 직접 뭐 각 구단의 구단주도 만나고 야구 팬들도 만나고 선수들과 만나고 이렇게 소통이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허구현 신임 총재가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있는데 허프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허구현 인프라. 그러니까 야구 인프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 덕분에 야구장 시설도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야구장도 많아지고 그런 만큼 이 야구를 잘 알고 사랑하는 분이 KBO 총재로 왔기 때문에 이 야구 팬들이나 또는 야구계 인사들이 기대가 참 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허구현 신임 총재는 강정호 선수 복귀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강정호 선수가 지금 어떤 논란과 관련이 있습니까? 강정호 선수 사건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러츠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비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냥 뺑소니 한 것도 아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말 좀 죄질이 안 좋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음주운전 사건 하면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과 2011년에 두 차례 더 음주 운전을 적발당했던 그런 전력이 드러났던 거예요. 결국에 법원에서 이걸 살펴보니까 이거 굉장히 궤심하네. 이거 굉장히 죄질이 안 좋네. 그러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고 거의 뭐 2년 동안 이 공백기를 갖게 됐다가 뒤늦게 메이저리그에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공백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2000년에 KBO 리그 복귀를 신청하게 되는데 근데 KBO 리그에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너무 비난 여론이 크니까 강정호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그때 이제 1년 자격 정지 이런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요. 그리고 강정호 선수는 그때는 그래 내가 비난 여론을 받아들이고 이 한국 프로에 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KBO 리그에 오겠다고 신청서를 낸 겁니다. 이미 이제 1년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KBO 리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년 징계만 받으면 강정호 선수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뭐 스포츠 팬들 가운데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말이죠. 자, 페노 씨는 강정호 선수의 복귀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미디어 채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팬들의 좀 뭔가 흐름 이런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스포츠 산업이 우리가 남이가 요 이제 우리가 남이냐 요 이제 멘트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축구단을 예로 들어보면 이 맨유의 뭐 그린우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성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 선수가 이 맨유라는 그 거대 구단을 이끌어갈 굉장한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이 범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날 바로 구단의 역사에서 다 삭제했습니다. 그 정도로 왜 이렇게 이 구단이 이 잘못을 한 선수와의 좀 거리를 두느냐? 이거는 이 팬들이 이제는 스포츠를 즐기러 오는 건 정말 단순한 생각이고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전시를 보러 가거나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 자체가 이제 엔터 산업이기 때문에 팬들의 마음을 좀 읽으려면 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선수, 팬들에게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 이 구단의 이미지 혹은 리그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아예 배제를 하고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우리 아직 축구계나 야구계나 여러 이제 스포츠계에는 조금 아직 이제 우리 같은 축구를 해왔고 그렇죠. 같은 이제 우리 스포츠를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좀 봐줘도 이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아직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이거 조금 안 좋은 방향이다. 우리 스포츠 산업에 정말 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포츠 팬들도 그렇고 구단도 소속 구단도 선수의 잘못이 있는 경우 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육상 소식 하나 더 짚어볼까요? 자, 2020 도쿄올림픽에서 높이뛰기 4위라는 성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우상혁 선수가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이 금메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한국 스포츠의 어떤 천지개벽, 올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단한 성과입니다. 예. 이게 육상, 그러니까 세계 실내 육상 대회가 있고 실외 육상 대회가 있는데요. 두 대회를 모두 통틀어서 한국 선수가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메달을 딴 것도 두 번째인데 첫 메달이 어떤지 아세요?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때 경보의 김현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6등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앞에 있던 3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이 되는 바람에 한참 뒤에 동메달로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육상의 유일한 세계 선수권 대회 메달이었는데 이 우상혁 선수가 실력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따낸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육상 선수로는 치명적인 짝발이라고 하던데요. 이 우상혁 선수가 왼발이 285mm고요. 오른발이 270mm입니다. 양발이 15mm 차이가 납니다. 육상은 달리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두 다리 균형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불리한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우상혁 선수가 처음에는 달리기 종목을 했었는데 높이뛰기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 짝발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높이뛰기는 그나마 짝발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이렇게 비스듬히 달려서 결국 한 발로 도약을 해서 발을 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짝발의 핸디캡이 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상혁 선수가 이 짝발의 어떤 불리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훈련을 했고 그 노력을 한 덕분에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축구 선수 중에도 이렇게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지만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좀 있죠. 그렇죠. 간단하게 좀 몇 사람만 좀 이렇게 꼽아주시죠. 좀 세계적인 선수를 좀 살펴보면 이 브라질의 가린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드리블의 정말 대가 이렇게 이제 불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이 선수도 왼발과 오른발의 이 길이가 달라요. 한 6cm 정도 차이가 난다 하고 그리고 그 다리도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한 발은 안쪽으로 굽고 한 발은 바깥쪽으로도 굽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는
이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이걸 오히려 나의 장점으로 삼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 일반적인 선수들이 드리블을 할 때 예. 하는 보폭과 이 선수는 이제 이 길이가 다르니까 뭔가 보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대 팀이 이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선수라면 저기서 저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예. 이상하게 이제 막 이상한 타이밍에 막 드리블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정말 세계적인 드리블러가 됐던 이런 기억도 있고 이제 많이 이제 좀 친숙한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유상철 선수가 한쪽 눈이 좀 이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좀 극복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그 스포츠를 통해서 그 장애를 극복하는 뭐 큰 장애는 아닙니다만은 그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군요. 자,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축구 전문가 페노 씨 또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